서초동 본부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준비서면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답변서라는 것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또 준비서면을 내고 상대방도 준비서면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도대체 준비서면이 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이란 변론 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 변론 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변론 시 진술할 내용을 담아야 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재판에서는 길어야 15분의 변론 시간이 주어지기에 자신의 주장을 충분하게 변론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준비서면에 담긴 내용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 방법은 이미 소장에는 원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었기 때문에 원고 누구, 피고 누구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사건 번호와 원고, 피고를 적시한 후 본격적으로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첨부하여야 재판장에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법률상으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혹은 변론 준비기일 일주일 전까지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론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법원과 상대방이 알린 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재판장은 보통 답변서 등의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에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단순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인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에서 주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인지 추가 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거짓을 입증할 것인지 등 전략적으로 준비서면을 재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10년 이상 한 베테랑 법무사가 잘 작성해야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출, 누락의 불이익이 있는데요.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는 변론에서 상대방이 불이익에 타격을 가하여 적절한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무에 있어서는 방어를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송달되지 않은 내용이나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면 기일을 이래 더 속행하여 준비서면 등을 송달시킴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후 변론을 종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장할 수 없는 사실에는 새로운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뿐 아니라 증거의 신청도 포함되는데요. 그러나 증거조사 절차가 속행기일에 실시될 것이 예정된 증거의 신청이나 이미 신청한 증거의 증거조사 또는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나 서정의 제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서정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준비서면은 일반인이 아무렇게나 작성해갖고 자기 주장을 하면 패소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성수할 가망성이 높습니다. 이상 10년 이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모든 것을 해본 서초동 본부사 김철중이었습니다.